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안 들리세요? 잘 들린다는데요? 댓글 우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되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1년 대학 혁신 포럼 전체 행사 대행을 하고 있는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의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온라인 성과 전시 부스 개설이랑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온라인 성과 전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대학 혁신 포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면 안 되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RPDF. 네. 네. 자료도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올해 2021년 대학 혁신 포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온라인 부스를 개설하시는지랑, 그리고 저희 성과 전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이제 저희가 궁금하신 사항들 질의응답 받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행사는 2021년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 동안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공식 행사랑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온라인 성과 전시랑, 그리고 이제 대학생 우수성과 경진대회 영상이 이제 올라가면서 동시에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상세 일정은 지금 아직 이제 정리 중인 상태여서 세부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아마 그 협의회 홈페이지 상에 공지가 별도로 다시 또 나갈 예정이니까 나중에 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5층에 있는 백두를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제 궁금해하시는 온라인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학 혁신 포럼이라는 홈페이지를 지금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비슷한 디자인으로 홈페이지가 별도로 개설이 될 거고요. 그 안에 이렇게 온라인 전시관이 만들어집니다. 그 온라인 전시관에서 저희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은 이렇게 3D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이 나오게 되고요. 이 전시관에서 채팅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각 대학별 부스는 이런 예쁜 디자인들 속에서 이미지랑 영상들을 각 대학에서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참가자분들이 이 사진과 영상들을 관람하실 수 있는 형태로 온라인 전시관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대1 상담 같은 것도 가능하시고, 다른 참가자분들이랑 명함 교환, 그다음에 다양한 자료 게시, 그리고 각 부스별로 전시나 통계 자료들도 다 보실 수 있으시니까 네,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사전에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부스별로 이제 게시될 수 있는 제작물들을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은 기본적으로 부스에는 하나의 이제 영상물이 게시판이 있기는 한데, 그 안에 최대 영상이 3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영상물은 각 대학별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상 앞에 이제 붙게 되는 영상 썸네일과 기관 로고, 그리고 포스터, 이미지 형태의 포스터 2개, 그리고 리플렛 파일 하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 상세 정보를 각각 500자 이내로 준비하셔가지고 부스 신청하실 때 같이 올려주시면 각 부스 소개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이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들에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자료고, 이 자료들의 뭐 주제에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문의가 많이 있으셨는데, 각 대학별로 대학 혁신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주제는 이제 어떤 성과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제 대학별로 자유롭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협의회나 연구재단 쪽에서 별도의 지원 사항은 없고요. 각 대학에서 직접 제작이랑 준비를 다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일정들도 한번 안내가 나갔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1차 안내를 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컨텐츠 부스 등록이랑 컨텐츠 업로드 마감을 6월 28일까지로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 이제 테스트 오픈을 해서 각 부스들이 실제로 잘 올려주신 컨텐츠들이 잘 이제 부스에서 구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7월 2일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자료들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수정된 자료들을 7월 2일까지는 다 이제 수정하셔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이제 문제 없이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 이제 부스 개설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대학혁신포럼 온라인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재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원 가입, 그리고 소속 등록하기, 그리고 부스 신청에 관해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브테크 리얼 일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럼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요.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 사이트 회원가입 창이 생성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임의로 그러면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 사용 언어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창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어랑 영어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주 사용 언어란 프로그램의 행사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하고요. 이 주 언어 선택에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해당하는 언어로 보여집니다. 그럼 저는 한국어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 회사명, 그리고 직급 직책,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이렇게 작성하는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온라인 전시관에 실제로 입장을 했을 때 여기 명함이 있습니다. 그 명함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입력을 하지 않으시면 실제로 자기 명함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추후에 작성이나 수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 회사 단체명이라 적혀 있는데요. 각 대학교 명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임의로 작성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 작성을 다 하신 다음에 이메일 인증을 누르시면 메일에서 회원가입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메일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이메일 인증 이렇게 완료하기 같은 메일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메일 인증 완료하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입하신 아이디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면 회원가입을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회원가입에 대해 설명을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 이제 두 번째로는 부스 신청에 대해, 소속 등록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속 등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자기 소속을 등록을 하는 건데요. 이 소속을 등록을 하셔야지 부스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속 등록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왼쪽 탭에 소속 관리 버튼이 있습니다. 이 소속 관리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소속 관리하기라고 돼 있어서 두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일단 자기가 먼저 그 각 대학교의 대표자 또는 부스를 처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바이브테크 리얼의 소속 가입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소속을 여기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임의로 혁신대학교라고 임의로 소속을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속을 등록을 하면 등록된 소속 코드, 고유 소속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소속 코드는 내부의 직원들이 이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속을 등록할 때 이 소속 코드를 공유를 해서 이 소속 코드를 통해서 소속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요. 마이 페이지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소속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아까처럼 두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입된 소속 회사 코드 검색 및 직원 등록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코드 그리고 소속명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코드에서는 아까 생성된 고유 코드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접속을 하시면 되고, 소속명은 소속명을 검색을 하셔도 검색이 됩니다. 저는 일단 소속명으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소속을 만든 혁신대학교 소속 코드가 생기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청하기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소속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속을 신청해 주셨으면 최초로 소속을 만드신 분의 마이 페이지를 그리고 여기 소속 관리에 검색을 해주시면 최초로 소속을 등록하신 분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승인 대기 중이라고 아까 소속을 신청했을 때 승인 대기 중 오른쪽에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관리자라고 떠가지고 소속을 신청하신 분의 이런 정보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승인 또는 거절을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속을 최초로 만드신 분은 이게 최고 관리자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소속을 신청하신 분들은 행사 또는 부스 그리고 최고 관리자의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행사 권한은 이 왼쪽에 보시면 행사 관리, 부스 관리, 관람 정보 탭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부스 관리나 이런 부분이 없고 행사 관리만 따로 나오고요. 반대로 부스에 대한 권한을 주면 부스 관리 탭은 있지만 행사 관리 탭이 있고, 그리고 최고 관리자 권한을 주면 이 행사 관리, 부스 관리 다 볼 수 있는 탭이 생깁니다. 저는 최고 관리자로 권한을 주고 승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나오면서 이렇게 멤버가 생성됩니다. 여기까지가 소속을 등록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으로 부스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상단에 부스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현재 2021년 대학 혁신 포럼이라는 행사가 지금 창이 있는데요.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현재 장여 부스 개수가 나오고, 보시면 행사에 관련한 정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에 부스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부스 신청서 그리고 부스 행사 공간 이 두 가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서 각 대학교의 부스 그리고 이메일, 전화, 부스명 그리고 부스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임의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스 내용은 총 500자 내로 작성이 가능하고요. 여기 부스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들은 이제 실제로 온라인 전시관에 있는 부스, 각 대학교의 부스에 관한 정보가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부스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사항이 이 부스 신청서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하신 다음에 부스를 신청을 해주시면 수정이 불가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스 신청서를 다 작성하신 다음에 부스 행사 공간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행사 공간 A, B, C, D, E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 OT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각 대학교가 어디 행사 공간에 어디 부스에 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배치도가 있는데 그걸 보시고 자기 각 대학교의 그런 자리를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행사 공간 D라고 하시면 이렇게 D1, D2, 또 D13 이렇게 자리마다 고유 번호가 있는데요. 저는 임의로 일단은 자리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부스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2021년 대학혁신 포럼 부스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부스를 신청하신 다음에 그 온라인 전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이 부스 신청을 승인을 해야지 부스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또는 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스 스타일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에 마이 페이지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스 관리, 왼쪽 탭에 부스 관리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신청한 부스 정보가 나오고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가 신청한 부스 자리가 나오고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스를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되면 여기 보시면 스타일링이라는 버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스가 승인이 되어가지고 이 스타일링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스타일링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부스에 대한 스타일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부스가 기본적으로 5가지 버전을 미리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5가지 버전 중에서 제가 원하는 부스를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부스는 이렇게 정면 뷰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뷰, 그리고 배치도. 이렇게 정면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임의로 부스를 일단은 선택을 해가지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스를 이제 선택을 해주셨으면 이제 부스 컨텐츠를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유의사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고, 포스터 이미지 2개, 그리고 비디오 썸네일, 그리고 비디오 영상, 그리고 리플렛 이렇게 컨텐츠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유의사항 첫 번째가 여기 각 콘텐츠마다 규격이 있습니다. 뭐 해상도라든지 뭐 사이즈라든지 이거를 맞춰서 제작을 하셔서 업로드를 해주셔야지
이 다음 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 규격이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업로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꼭 맞춰서 업로드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저희가 샘플 이미지랑 그리고 로고 그리고 포스터 이미지 등에 대해 샘플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거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미리 다 업로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하나씩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고를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썸네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이 비디오 썸네일은 영상 첫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쉽게 얘기하면 부스 그 영상에 대한 제목인데요. 이 부분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꼭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임의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대학혁신 영상이라고 카테고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영상 같은 경우는 최대 3개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있으시면 3개까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디오 추가 버튼이 있는데요. 이 추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하나하나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임의로 비디오를 3개까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리플렛이 있는데요. 이 리플렛 같은 경우는 이 규격 용량이나 규격이 맞으면 세로형이든 가로형이든 제작을 하셔가지고 업로드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 화면에서는 세로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세로형으로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럼 리플렛을 그럼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까 부스 신청하셨을 때 부스명에 대한 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링크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 링크를 여기다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임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링크 1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그 홈페이지 링크뿐만 아니더라도 저희 페이스북,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그램 링크가 있다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최대 3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딩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 로딩은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도 그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저희 샘플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추가 내용은 지원 사업 총괄협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단에 커뮤니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OT 자료 그리고 이런 부스 제작 관련돼서 내용이 첨부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웹사이트 통해서 회원 가입, 그리고 소속 등록하기, 그리고 부스 신청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단 온라인 전시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윤재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세팅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는 온라인 전시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보시면 저희 그 홈페이지 사항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들어갔을 때 윈도우 버전하고 맥 버전이 있습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아직 이제 개발 완료 등록 문제 때문에 윈도우만 열어놓은 상황이라서 아마 테스트를 해보시기 위해서는 윈도우로만 지금 테스트가 가능하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받으면 바로 바탕화면에 생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이 그때그때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는 업데이트 되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는 점 그것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간략하게만 패치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상에서 가입해 주셨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눌러주시고 입장하시게 되면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어떤 전시회를 들어갈 건지 선택하게 되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참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개설된 행사로도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대학혁신 포럼이 적혀져 있는 전시관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누르면 이제 입장이 가능하게 되고요.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이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그 온라인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플랫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예 3D로 구현한 메타버스 전시관을 구현하다 보니까 캐릭터가 참가자를 대신해서 지금 이제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남성, 여성 그리고 이제 캐릭터에 대한 표현도 다양하게 구현이 가능하니까 뭐 대학의 이미지에 맞게끔 참가자 개성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실 때 최초에 가입했었던 이름이 표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수정을 원하신다면 그 회원 가입된 사항들을 체크해 보시고 뭐 오류 사항을 정정하시면 바로 반영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행사 입장을 한번 해볼 텐데요. 뭐 로딩되면서 나오는 지금 이런 도움말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정사항 들어가셔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지금 온라인 전시관을 처음 진행해 보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활용하시는 부분이나 운영하셔야 되는 부분에서도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테스트 전시관에 들어오셔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가 기초적으로 세팅을 하고 입장을 하게 되면 로비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로비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키보드의 W, A, S, D 그러니까 게임 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버튼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뭐 컨트롤을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조금 더 천천히 걷는 버전, 빠르게 걷는 버전도 이렇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 같은 부분도 마우스 이제 우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위, 아래, 옆 다양하게 시점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 행사의 배너가 이렇게 걸리는구나, 영상이 이렇게 보이는구나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기본적인 탭 하나하나를 일단 설명해드리게 될 텐데요. 홈페이지를 누르게 되면 저희 바이브테크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돼서 네. 바이브테크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돼서 언제든지 기본적인 세팅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줌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버퍼링이 좀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프로그램상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고 버퍼링이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을 한번 거쳐서 가다 보니까 조금 끊기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설명회가 종료되고 난 뒤에 바이브테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고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질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캐릭터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말 나온 김에 제가 설정하는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아까 보셨지만 홈페이지 상에서 지금 구현되는 저희 권장 사양들이 있습니다. 권장 사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권장 사양 이하로 된 컴퓨터가 아예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권장 사양은 말 그대로 권장 사양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그 권장 사양 이하의 컴퓨터인 같은 경우에는 좀 버벅거린다든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켰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버벅거린다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셨을 경우에는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그래픽에서 뭐 간편 설정을 상, 중, 하 중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해상도만 따로 이렇게 낮춰주셔서 운영되는 데 무리 없게끔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중이나 하로 선택하게 됐을 때에는 해상도나 그래픽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깔끔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적합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탭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접속자 확인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갱신 탭을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 보이게 되고요. 현재 지금 이 행사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채널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채널을 누르면 선택한 채널로 이동해서 정현식님을 찾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이 가능하고요. 현재 채널에서만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대학의 어떤 담당자를 찾고 싶다라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 관람객 확인 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의로 제가 채널을 이동하고 싶을 때에도 좌측 상단을 보시면 채널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됐을 때 바꾸게 될 수 있고요.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속자가 많아졌을 때 자동으로 서버가 이렇게 증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거나 이런 별도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어느 채널에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고 뭐 채널을 옮겨야겠다, 다른 담당자를 다른 채널에서 만나야겠다라고 할 때에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보관함 보실 텐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부스에서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눈앞에 캐릭터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캐릭터든지 클릭을 하게 됐을 때 명함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은 목록들을 내 보관함에서 언제든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삭제까지도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스에서도 리플렛을 담는 행위가 가능한데 담았었던 리플렛을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그런 보관함이고요. 아까 윤재 대리님이 설명을 해주실 때 리플렛 세로형을 권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세로형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세로형을 권장드린 부분이고 가로형도 넣는 데는 이상 없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취사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컨트롤하고 휠 당겨서 줌하는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뭐 가로형이든 세로형이든 크게 문제 없이 리플렛 넣는 데에는 용량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따가 리플렛에 대해서는 기수를 확인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조금 더 중요한 기능인 채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가운데 이 창이 전체 채팅 기능이고 지금 제가 채널 1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채널 1번에 들어와 있는 관람객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전체 채팅방인데요. 네, 이렇게 전체 채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애초에 개설할 때 만약에 주 사용 언어를 외국어로 설정한다고 하면 설정 사항에서 영어로 나온 것처럼 아예 애초에 영어로 다 세팅이 되어서 언어 자체로도 영어로 설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이 행사에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외국인 뭐 학생이 진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은 테스트 전시관이라서 탑재를 지금 선택해 놓지 않았는데 한국어와 영어를 자동으로 번역하는 기능이 자동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면 상대방한테는 자동으로 그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세팅이 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테스트 전시관에 6월 중하순 이후에 한번 이제 그 기능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한국어로 말했을 때 그 영어가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나오게 되고 한국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영어를 얘기했을 때 그게 자동으로 번역되어서 한국어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행사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요. 네. 지금 이렇게 캐릭터를 만났네요. 만났을 때 명함 교환 기능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수락을 했을 때 그 수락한 상대방의 명함을 이 명함함에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김예진님은 자리를 비우셔서 수락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수락 말고도 지금 그룹 초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룹 초대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미 있는 그룹에 초대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새로운 그룹 초대로 그룹을 생성해서 초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한번 초대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그룹 채팅은 예를 들어서 전체 지금 사용자가 있는 방에서 채팅을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구성이 가능하고 1대 다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대화를 할 수 있으니 이렇게 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요청을 했을 때 이 상대방하고 프라이빗하게 이 멤버를 가지고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예진 님이 지금 받아주셔서 바로 김예진 님 명함이 이렇게 수락이 됐는데요. 이제 부스의 기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학 혁신 포럼 저희가 임의로 지금 만들어 놓은 부스로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영상 패널이에요. 가까이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상이 루핑이 되게 되는데 클릭을 하고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전체 화면에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테스트 전시관이니까 영상을 하나만 넣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상은 3개까지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그 업로드한 영상은 이 영상 리스트에서 클릭해 보면서 바꿔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어떤 이름으로 그 영상이 표출되기를 원하시는지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세팅을 하실 때 영상 이름도 잘 수정해서 집어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도 이렇게 캐릭터와 가까이 가게 되면 보실 수 있지만 클릭을 했을 때 전체 화면으로 표출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으실 때도 한번 이렇게 테스트해봐 보시면서 이게 어떠한 폰트의 사이즈나 이제 이미지가 적합하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판단해 보시고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한 부스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3개와 이미지 2개가 있는데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의 총 제한보다는 권장사항으로 300MB를 권장드리는 바 있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나 이제 용량 같은 부분을 별도로 기재해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그 규격에 맞춰 주셔야지만 스타일링을 하실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 지금 당장 우리 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나 이미지가 없는데 신청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임의로 나누어 드린 그 샘플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 후에 수정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저희가 뭐 캐릭터를 통해서 이렇게 뛰어가면서 부스들을 다 보는 것도 다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개수가 많다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여러 방법으로 세분화를 했는데요. 좌측에 맵을 클릭하시면 지금 이렇게 리스트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여기에 어떤 부스를 클릭했을 때 그 부스의 세부적인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로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빠른 이동을 누르면 바로 그 부스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기능들을 최대한 좀 활용하시면 조금 더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넣어주시는 영상의 용량이 너무 크거나 길이가 길거나 했을 때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화소가 조금 더 떨어져 보인다든지 이제 업로드가 어렵다든지 깨져 보인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권장 사양을 조금 맞춰주시면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시장 2로 일단 한번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홍기준 님이 야호라고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아마 이제 보여주는 리스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대학의 이름들이 보여지게 될 테니까 이제 내가 찾는 부스가 전시관 1에 없었다라고 하면 2나 3 이렇게 찾아가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제가 부스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스타일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질문이 나오면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5개의 부스 이미지를 선택을 이미 한 상태이고 그 5개 중에서만 대학이 원하는 그 부스 그림으로 고르실 수 있다는 점, 그 외의 그림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부스 스타일링을 한번 했는데 회의를 해보니까 다른 그림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스 스타일링을 하면 되니까 그 5개 중에서는 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스 리허설하는 시간까지는 저희가 수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최대한 그 전에 이제 부스 스타일링을 좀 마감을 해주시고 콘텐츠까지만 부스 리허설 기간에 수정해 주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본인의 그 대학 부스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만 이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부스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나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표출이 되게 되는데 부스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부스 정보를 보면 그 아까 홈페이지에서 윤재 대리가 설명했었던 부스 정보를 집어넣는 부분들이 다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출이 될 거니까 이 부분에 맞는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리플렛도 마찬가지로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리플렛 담기가 있잖아요. 이 리플렛 담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보관함에 리플렛 담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대학에 리플렛을 담았을 때 그 대학의 웹사이트로도 누르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까먹지 않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담 신청을 눌렀을 때, 제가 이 부스에 상담을 신청을 했네요. 상담 신청을 눌렀을 때
이 상담, 네, 채팅을 통해서 또 프라이빗하게 그 부스의 상담자와 또 일반 관람자의 대화가 프라이빗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고, 지금 듣고 계시는 대학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이 메시지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상담 채팅에서 어떤 목록이 나한테 생성이 됐었는지, 누가 나한테 상담을 걸어왔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 상담에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전시관에 들어와 있을 수는 없으니까 홈페이지 상에서도 그 나한테 어떤 대화나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지가 마이페이지 부스 그 관리하기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 클라이언트에 들어오셔서 답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 부스의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인스타그램 한 개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고, 최대 3개까지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3개까지 가능하다. 네,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컨퍼런스 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세팅하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운영해 주시는 담당자분들께서 리얼타임 개념을 적용해서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시점에 맞게끔 보이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는 담당자라 지금 이렇게 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데, 네. 언제든지 들어와서 내가 부스에 있는 영상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송출되고 있는 이 영상의 중간부터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전체 보기 기능만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부스가 아니라 다른 공간에 와서 밍글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하고 다른 대학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뭐 단도 하나의 로비, 라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추후에 지금 이제 이벤트 기능으로 스탬프를 찍는 기능들이 탑재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뭐 컨퍼런스 홀이라든지 뭐 전시관에서 다양한 부스의 전시관을 참여를 했을 때 영상을 본다거나 이미지를 봤을 때 그게 자동으로 체킹이 돼서 응모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도 추후에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메일링이나 네네네. 그 공지사항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아무래도 이게 게임 기반으로 생각한다면 과부하가 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뭐 렉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비상탈출을 누르시고 다시 로비로 돌아가는 기능도 있으니까, 네, 원광대학교에서 들어와 주셨네요.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하고 대화를 할 때 저희가 말로써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이모지로도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이 안에서 즐겨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뭔가 캡처를 해서 인증을 해야 되거나 나중에 이제 사후에 뭔가 보고를 위해서 진행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네, 이렇게 최대한 부분들을 다 지우고 캡처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설명을 지금 어느 정도 드렸고요.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면 홈페이지랑 클라이언트 상관없이 제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혹시 아까 홈페이지에서 부스 개설하는 것부터 해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생각나지 않아서 질의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메일이나 유선상으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영남대학교 팀 말씀 주세요. 네.
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지금 포스터는 이미 포스터와 성과 내용을 리플렛에 담으면 중복될 것 같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각 대학에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취사 선택이실 것 같아요. 근데 중복될 것 같다고 하시면 포스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 중심으로 넣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나 설명 같은 것들은 리플렛에 담아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포스터는 저장하기 기능이 따로 없지만 리플렛은 이 클라이언트 상에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리플렛이나 영상에 제작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모건대학교에서 말씀 주신 부분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권장드리는 영상의 길이는 없어요. 다만 이 영상의 용량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담으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용량 자체를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서 이게 맞춰주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분할해서 개수를 늘려주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만들어지는 영상의 종류에 따라서 길이가 길더라도 용량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드릴 수 있는 뭐 솔루션보다는 전체적인 영상 용량을 300MB 이내로 맞춰주시면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영상은 3가지를 업로드하게 되는데 썸네일은 1개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일단 아까 클라이언트 상에서 저희가 영상 앞에 갔을 때 맨 처음에 이미지처럼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 썸네일을 누르는 부분이라서 뭐 대학교의 로고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썸네일을 하나만 담으시고 그 영상을 눌러서 들어갔을 때 나머지 3개의 영상들을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처음에 돌아가는 영상이 어떤 게 될 건지 미리 세팅을 해주시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썸네일은 조금 더 그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썸네일이 별도로 하나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는 거고 영상 3개는 또 각각 업로드가 되는 부분이라서 총 4가지를 업로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질의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게 생소해서 네. 잠시만요. 네, 전시의 진행 시간은 지금 24시간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니까 저희는 이제 그 시간을 포함해서 일단 24시간 전시관은 열려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담당자분들이 부스에 상주해 주시는 부분이 오프라인하고 동일하게 상주를 해 주셔야 바로바로 응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고려해 주셔서 뭐 10시부터 뭐 6시까지 정상적인 운영 시간에는 이제 필수 상시 이제 상주해 주시는 거를 조금 권장드리고 그 외의 시간은 어차피 메시지가 해외 참여자라든지 뭐 새벽에 질의하시는 분들 것도 그 다음에 응대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표준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 이제 인지되어서 들어오시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명대학교에서 질의 주신 거부터 네, 답변 드리면
저희가 신청서를 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자를 애초에 저희가 신청을 해주실 때 넣게 되는 정보인데 그 정보를 부스 스타일링 하는 것처럼 시시때때로 지금 웹페이지에 들어와서 수정을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당연히 바뀔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저희 담당자한테 메일로 공유를 주시면 저희가 수동으로 수정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정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웹페이지 상에서 직접 수정하지 못한다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스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생성되기 때문에 일반 관람자도 무조건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을 해주시고 또 그래 어차피 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대학교에서 질문 주신 영상 3가지를 업로드하는데 포스터는 어떤 내용으로 올리면 될까요?는 사실 저희가 콘텐츠 내용에 대한 것들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내용을 영상으로 담고 어떤 내용을 포스터로 담으실지에 대해서는 좀 각 대학들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담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그동안의 각 대학의 혁신 성과들을 보여주는 이제 종합적인 전시이다 보니까 어떤 성과들을 어디에다 담는 게 효율적일지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콘텐츠를 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건대학교에서 질의 주신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리플렛 담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상에서만 담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일단 리플렛 담기를 진행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그 파일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원하실 경우에는 각 대학의 담당자에게 컨택 포인트를 넘겨주시고 개별적으로 그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행사가 딱 종료가 되면 어찌됐든 행사가 일단 닫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운로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각 담당자들에게 컨택 포인트를 남겨놓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 주시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는 게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그 광운대학교에서 질의 주신 사항 중에 각 학교 로고와 같은 자료는 총괄협의회 성과 제출 시에 제출해야 했던 자료여서 일관적으로 올려주실 수 있는지 문의 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거 자체적으로 방식이 각 대학에서 직접 그러니까 참가 등록을 하시고 부스 개설을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각 대학들에서 각자 거기에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입력해야 되는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각 대학에서 입력하셔서 부스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자료들 역시 다 직접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통적인 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은 PC로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실제 행사를 할 때에는 PC와 모바일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핸드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나 iOS 모두 다 가능하시고 각각 이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을 수 있는 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PC보다는 그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는 거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어서 그 부분이 각자 다 해결이 되고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를 하면 별도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거의 게임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나 마우스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콘솔 박스 다루듯이 그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움직여가면서 캐릭터를 이제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또 오픈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실까요?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순천향대학교 김희연 담당자님 이렇게 자기의 소속과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웹페이지에서 가입을 해주실 때 내 소속이 순천향대학교다, 공주대학교다. 네. 네네네. 그렇구나. 제가 화면 공유를 껐네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오리엔테이션 내용 튜토리얼 영상 같은 경우에는 부스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저희가 지금 제작이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링크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 자료 나가면서 해당 링크 같이 공유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윤재 대리가 설명드리면서 각 대학별 부스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을 텐데 저희가 우선 요 자료를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공유 버튼. 네. 지금 이렇게 요 엑셀 자료를 저희가 일단 이 지금 채팅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서 각별로 지금 올려드린 성과 전시 부스 분류 요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각 대학별로 본인의 전시관 위치와 그리고 부스 번호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부스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 저희가 이제 문의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으실 걸로 예상이 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부스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등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수정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연락처를 같이 메일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담당자들이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명 자료 PDF는 지금 저희 총괄협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공지사항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한 2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일단 오늘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스 위치나 그런 것들은 뭐 아까 설명 들으셨겠지만 다 저희가 가나다 번역별로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부분은 사실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참가자분들도 들어오셨을 때 쉽게 인지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한 거여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6월 28일까지는 가능하면
모든 부스 개설과 그다음에 콘텐츠 등록을 마무리해 주시고 그게 콘텐츠 등록을 다 해주셔야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 오픈을 했을 때 각 부스가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를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오픈 전에 뭐 만약에 수정 중인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올려서 전시관이 이렇게 구현이 되고 혹시 수정을 더 해야 하면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도 다 각 대학들에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시점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주셨으면 한다는 점 꼭 인지하시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립대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을 경우에는 행사 현장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모바일 버전들도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행사 시점에는 모바일 버전을 다운받으셔서 핸드폰을 통해서 다 각자 각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부스 담당자들도 모바일 버전을 통해서 상담이나 응대들이 다 가능하시니까요.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OT는 이것으로 하겠고요. 혹시 더 오늘 질문 못하신 부분들이 있으신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드린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답변 드리고 응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